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한 주가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근데 봄 날씨가 역시 왔습니다. 아주 따뜻한 낮 기온과, 글쎄요, 비가 안 오면 또 하늘도 굉장히 맑을 거고, 날씨가 이제 10도 넘어서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나들이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인데 이 시간 대부분 친구들 만나시거나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데일리 힌트, 커멘트 관련된 부분들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접속해 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2.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꽤 많이 빠져서 끝났죠. 자,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수, 선물 매도 출발,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하락 출발한 가운데 유리기판과 건설, 영상 콘텐츠, 철강, 비철금속 등 제한적인 강세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별로 오르는 섹터나 종목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S&P 500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가 됐고 관세는 유예가 됐고요. 경기 둔화 우려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북미 무역협정 적용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4월 2일까지 유예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캐나다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또 유예하는 모습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저 해고자 지수가 이전보다 굉장히 급등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늘 발표될 고용보호소 경계감에 대한 확대를 더 높였고요. 이게 오늘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기술주 낙폭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을 미국 시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관세 우려 완화에 미국 주식시장 대비 낙폭이 좀 견조하게 좀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현물을 1,380억 원 그리고 선물을 1,6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오전까지 보였고요. 철강과 화학 등 경기 민감주가 중국 양회 이후로 상승폭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을 포함한 NCC 업종들이 다시 올라왔고요. 철강주도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지속됐고요. 포스코 홀딩스 고망간 강기술 협력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철강주가 일단 반등을 이틀 정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음식료 업종은 전일 신라면이 소매 유통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올린다. 그리고 각 음식료 관련된 이 일부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 다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것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격 상승 기대에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상향식품이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NH투자증권은 전일 배당 지급 및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이마트도 홈플러스 반사 수혜가 또 지속되는 모습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수 견인 주도주 부재에 순환매 장세가 시현됐고요.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SK바이오팜 이쪽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거기도 인터배터리 2025에서 46파이 원톤형 배터리 공개되면서 2차 전지가 일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반도체도 브로드컴 호실적의 반등을 줬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엔터미디어, 여행 등 중국 관련주도 주가들이 괜찮았는데 미키 17 중국 전역 개봉 소식에 한양령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오늘도 이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혈액 여과기 임상 성료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금일 신규 상장한 M디바이스가 장중 59.9%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에서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중국 증시 상승에 따른 훈풍으로 장 초반 하락폭을 다소 좀 축소시키면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권으로 돌아드는 어떤 그런 상승폭은 제한됐다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도 업종은 철강, 화학, 2차 전지 등 중국발 과잉 생산 우려 해소되는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개선됐고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빈집 관련된 섹터들이 중국 쪽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역시 보입니다. 자, 섹터로 좀 나눠보자면 2차 전지 업종이
됐는데요. 지금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 것과 함께 인터배터리 2025에서 46파이 원토용 배터리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엔솔 등 셋업체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 BM 등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업종,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고려제강 등도 역시 어제 더불어서 철강업종 강세가 이어졌고요. 화학업종,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등의 태양광 관련 섹터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방산기업 쉴드 AI 지분투자 소식 등으로 한화시스템 등 한화계열사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풍산,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업종도 훈풍을 불었습니다. 반면 바이오 업종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 약화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오늘 유한양행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간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반환을 통보받으면서 약세였고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됐던 LS그룹주가 역시 오늘도 좋지 못했는데요. 전일 인터배터리 2025에서 구자한 회장이 중복 상장은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기사가 오후에 나왔죠. 그래서 어제 LS그룹주들이 어제도 오후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거버넌스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LS와 LS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 그리고 LS마린솔루션 등 LS그룹 계열사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상승 탑3로는 금속, 화학, 운송장비, 부품 등이 들 수 있고요. 업종 하락 버텀3는 제약과 보험, 일반 서비스 등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다음 주 사우디에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광물협정과 종전, 휴전협정 진행 재개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한번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번 싸우고 나갔죠. 근데 한 이틀 만에 다시 광물협정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서명서 이런 것들을 또 보내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뭔가 이 접근을 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우크라이나 협상,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 경기, 고용지표 세 가지 중심축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뭐 첨예하게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뭐 글쎄요. 이번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무리해야죠.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마무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연님 봄 패션이시네요.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있는 자켓 색깔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제는 좀 밝은 산뜻한 봄 패션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낭만 달마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 밝게 입고 또 마음도 밝게 이렇게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웠던 움츠렸던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이렇게 좀 어깨도 펴고 이렇게 좀 밝은 옷도 입어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기분 전환도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시장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좀 약간 애매합니다. 올라가다가 종목장은 여전히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난이도가 좀 높은 최근의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드려보죠. 먼저 이제 매크로 지표 하나인데요.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이긴 한데 트럼프 관세 1기와 2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녹색 부분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녹색 부분은 트럼프 1기의 이제 주가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이번 트럼프 2기 때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보면 1기 때와 2기 때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이 더 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은 강세보다는 약세가 좀 더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약세 센터가 좀 더 많이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AAII 그러니까 약세 배어 전망은 57.1%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불배어 스프레드도 2022년 9월 이후 최수준을 기록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약세 심리에 접어든 기술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글쎄요, 뭐 1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 더 딥을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뭐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뭐 100% 똑같이 간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중심으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주식시장 심리거든요. 네, 심리인데 보세요. 네, 주식시장 심리가 닷컴 버블과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거는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 그래서 이렇게 JP 모건에서 나온 이 심리수를 보면 결국은 주식시장 심리가 닷컴 버블과 그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때 이때보다 더 낮은 주식시장 관련된 심리로서 글쎄요, 바닥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심리적인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JP모건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주면 이겁니다.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최근에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전일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을 하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월 달에 가능성이 11%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트럼프가 왜 주식시장의 하락을 지금 용인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걸 단기적으로는 바라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어제 아마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 변동이 일일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 빚을 지금 이제 어떤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로 롤오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에 만기가 들어온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어제 자료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금리가 낮게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이후로 지금 사실 보면 인플레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4.2% 아래로 더 막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간다. 뭐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경기 전망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지표를 내놓으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약간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뭐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시장을 뭐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주식시장에 빠졌을 때는 인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하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식시장 변동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의 전략이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곰돌림, 근영이형 방송은 대체 불가하다 말씀 주시네요. 네, 이거 뭐 완전 극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 보지 않고 제 채널만 계속 보시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뉴욕 시장 장 마감 이후에 브로드컴이 회계연도 1분기 149억 2천만 달러 매출과 주당 1.6달러의 조정 EPS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매출액이 146억 2천만 달러. 아까 제가 매출이 149억 2천만 달러 나왔다 했죠. EPS가 1.51달러였는데 발표는 1.6달러로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치를 웃돈 수치를 나타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EPS가 45%, 매출은 25% 증가했습니다. 브로드컴은 2분기 매출 전망도 149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47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분기 매출 전망을 했다는 점에서 주가가 장시 끝마치고 시간에서 15% 이상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컴 관련해서 이제 비트를 했느냐, 미스를 했느냐 이게 보이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호크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AI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면서 1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1억 달러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매출, 그러니까 AI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도 47% 증가한 67억 달러를 달성했다 언급하면서 2분기에도 AI 반도체 매출이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AI XPU 및 데이터 센터 연결 솔루션 투자 확대가 오히려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확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기장 거래에서 6.33%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의 시간 외에서 장중 시간에죠 15% 이상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오늘 꽤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장중에 퀄리타스 반도체 급등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하나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뭐 그 외에도 DBI텍, 리노공업, KC텍, 뭐 IA, 그 다음에 에이직 랜드 등에 관련된 종목들도 소부장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거로 보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2분기부터 바닥론 이야기 나오고 특히 낸드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DRAM이 따라가면서 역시 2분기, 4분기 가격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상승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충분히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투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샌디스크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멜치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통지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스토리지 업계의 수요와 공급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세 조출연에서 공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샌디스크 당사는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을 시행할 것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10% 이상이고 채널 및 소비자 고객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향후 분기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추가로 계획되지 않은 주문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미리 주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것은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서는 리드 타임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 가격 인상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는 2, 3분기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벌써 3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관련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은 글쎄요,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상당히 수익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역시 방산, 조선, 최근에 로봇까지 상당히 주가 많이 오르고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주도 섹터가 있는데 이제 3월달 말 4월 넘어가면 이제 공매도가 제기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공매도 때는 뭐죠? 밸류에이션 상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런 섹터 중심으로 아마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리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기관이 됐던 이쪽도 미리 조금 종목별로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주 대장주보다는 지금은 아주 대장주는 조금 줄이면서 이제 섹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쎄요, 주도 관련된 주도력을 아직도 방산조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력을 잇기 전까지는 아주 대장주보다는 이제 2등주,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 2등주를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좋게 들어올 모습이 보이고 원래 대장주였던 것들을 약간 살짝 줄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기관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변화는 당장 아니지만 주도 섹터 내에 1등주보다는 2등주 쪽으로 조금은 변화를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반도체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반도체와 더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 기사가 있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조 개발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 두 개가 이제 딱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장중에 급등가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재 회사 캠트로닉스, 장비 기업 필옵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코닝의 유리를 활용해서 이들 회사에게 유리 인터포즈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의 유리 기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유리 인터포즈까지 개발한 배경에는 적극적인 내부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캠트로닉스, 필옵틱스를 비롯해서 나인테크, PIE, 기가비스 등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은 조금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들어간 건 아니고요. 내년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비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게 전화를 좀 이제 담당자에 전화해 보면 대부분 유리기판 관련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 중반 이후가 돼야만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 발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향성은 가긴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가 현재 기대감 정도가 반영되고 있고 정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은 현재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서는 있고 서로 개발하고 있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일단은 뭐 당장 그 수혜를 당장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면 팔고 또 기다렸다 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어느 회사가 장비 발주를 받게 될지 그런 것들은 좀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들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제가 컨택했던 유리기판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뭐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다고 일단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철강주입니다. 어제도 철강주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철강주가 좋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현대제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철강업종에 대해서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을 전망한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의 철강 생산량 관리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발언에 조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 심화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생산량 줄여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축 규모를 명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 공작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로 설정을 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정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정책에는 GDP 대비 4%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율, 기존에는 GDP 대비 2% 정도가 적자율이었는데 이걸 거의 2배로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관련된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풀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그리고 4.4조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들이 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올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리포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따라서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세아베스틀 지주 등도 철강 주요 종목으로 주가들이 좋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강은 우리가 NCC,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NCC와 더불어서 철강 업종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컨빅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거의 이제 관심이 없던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집이겠죠, 빈집. 수급이 없었던,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빈집일 텐데, 최근에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주가 급등하면서 바닥권에서 주가 올라온 것이 20,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뜬금없이 확 올라온다. 그게 이제 중국 핑계대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일단 화학업종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있었다 보이고 철강은 감산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중국의 부양 가능성과 감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방송 끝마치고 영화 보러 갑니다 말씀드렸었고 어제 제가 보러 가기로 했던 영화는 역시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입니다.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은 시간 동안 이제 쭉 봤는데요. 봉준호 감독 기대감이 높은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영화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생충 때는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번 미키 세븐틴은 보는 분의 어떤 뷰에 따라, 기준에 따라, 굉장히 괜찮았다는 분도 계시고, 뭐, 약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인지 또 좀 별로였다는 분도 계시고,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아무튼 뭐 재밌게는 봤습니다만, 저도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재밌게는 봤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에 대한 기대치, 그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봉준호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도 보면 있던 영화였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조금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저는 좀 아쉬웠다는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보시기에는 아주 평점도 높습니다. 지금 90 몇 점, 100점 만점에 90 몇 점 나오는데 어제도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아이맥스로 봤는데 영화는 볼만합니다. 예, 볼만한데 예, 어느 정도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건데요. 뭐 약간 그 넋두리를 좀 말씀드렸고, 아무튼 오늘 봉준호 감독 영화의 미키 세븐틴 중국 개봉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 다시 이야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지속이 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단 주가들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문화계와 현지 매체들을 따져보면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영화 미키 세븐틴이 중국 전국 영화관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7일 날 개봉이 된 걸로 보이죠. 그래서 미키 세븐틴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시사회가 열렸었고요. 동시에 중국 7개 도시에서 사전 상영이 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2016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적용 중인 한한령을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관련주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개최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했죠.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에 방한 일정이 좀 취소되면서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한번 확 밀린 적이 있거든요. 이 지금 온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문화사절단이 3월에는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문화사절단까지 들어온댔다가 뭐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면 아마 심리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문화 개방을 통해서 상반기 내에 드라마, K-팝, 영화 등의 유통을 허용할 것은 기대감이 있고요. 자, 미키 세븐틴을 왜 하냐, 왜 상영을 하냐, 그거는 결국 내수부양이죠, 내수부양.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작년 연말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아마 공연을 했었던가요? 예,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의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공연도 했다는 점도 역시 개방을 하면서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좀 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이 미국하고 뭐 어떤 무역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방국, 특히 일본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세 관련된 정책에서 좀 뭐 어떤 전쟁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좀 끌고 가고 싶은, 안고 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소 조금 한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 4일부터 또 중국 양해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리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같은 5% 안팎으로 설정을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이구환신 정책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 정부 채무 상황을 위해서도 뭐 특별 채권도 발행하고요. 이런 것들 나오면서 역시 더 많은 대출도 제공하면서 유동성을 막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 진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연말에 이구환신에 돈이 풀리면서 스마트폰 등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의미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는 어느 정도 폭발을 해주면 그게 상당히 뭐랄까요,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어떤 스케일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좀 좋아지면 미국이 약간 주식시장에서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아지면 한국이 조금은 방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힘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수출입 관련된 의존도가 중국에 좀 높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줄기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영향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중국 시장 영향이. 그래서 미국이 좀 안 좋을 때 중국이 강해주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미국 시장이 뭐 일단 뭐 좀 부러질 때 한국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은 영상 컨텐츠,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웹툰까지 주가들이 괜찮았고요. 클리오와 이츠 한불 등의 화장품도 괜찮았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등의 여행과 카지노도 괜찮았고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수화학 등과 같은 화학 업종들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사진이 보이실 텐데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셔서 이게 누군가 싶으실 텐데 해리, 걸스데이의 해리가 주인공으로 나온 작품이죠. 이게 아마 컨텐츠 쪽인데 이 평점 사이트 더우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중국에. 이쪽에서 평점 사이트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 작품은 제목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작품이죠. 드라마 스튜디오 X 그다음에 X 플러스 U 선의의 경쟁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동시 공개된 가운데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걸스데이 해리가 그리고 정수빈, 오우리, 강혜원 그다음에 갓세븐의 영재가 출연하는 작품인데 작품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한령 여파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볼 수는 없지만 글로벌 OTT 아이치를 통해서 시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높은 평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웨이보의 해외 드라마 파트에서 팬 6만 8천 명 이상이 기록하면서 화제성과 팬수 이렇게 K 드라마 중에 3위, 팬으로서는 3위 정도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1위는 어딜까요? 팬수. 중국에서 팬수를 가장 많이 차지했던 작품은 뭘까요? TVN의 선제였고 튀어. 이게 팬수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SBS의 마이데몬이고 3위가 선의 경쟁, 그리고 4위가 TVN의 눈물의 여왕이 아마 팬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출연 배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서 이혜리나 강혜원 등의 출연 배우에 대한 중화권 팬들의 팔로잉이 굉장히 지금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된 쪽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도 K 드라마나 영화 등을 중국인들이 많이 보긴 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새롭게 나온 작품에 대해서 중국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OTT로 아이치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에 대한 컨텐츠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이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개방을 또 다시 열어준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극찬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의 방위비 확대 수혜 기대감 속에 일부 관련주가 역시 올라왔습니다. 한화 시스템, 풍산 이런 종목들, 비츠로테크나 한화, 휴니드 등의 일부 방산업종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폴란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아서 한국산 무기를 공개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마리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것을 언급을 했고 수다 대통령은 우리가 왜 한국 무기를 샀을까라고 하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뭐냐?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인 천모의 명칭도 일일이 직접 호명을 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주문한 뒤 배송되기까지 시한이 1년이라고 하면서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의 경우에는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스럽고 빠른 배송에 만족한다 이런 거였죠. 마치 쿠팡 퀵 배송
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빠른 배송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 인상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자강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강해져야 된다는 자강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EU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요. EU 예산을 담보로 1,500유로 약 230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들이 요하는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에도 유럽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방산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럽 쪽의 나라들이 한국 제품을 이제 사가면서 본인들 현지에서 조립하는 물량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또 많이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내는 게 150대면 100대 정도는 한국에서 만들고 50대를 현지에서 만든다. 이런 게 처음에 이야기됐다면 유럽 쪽의 국가들이 계약을 하면서 또다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조립에 대한 현지의 조립에 대한 부분들을 100으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본인들이 각국의 현지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대한 아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립해서 오지 말고 현지에서 뭔가를 현지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본 계약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받아들일 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현지에서 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계약권이 좀 미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단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겁니다. 자, EU가 방위비 증대를 위해서 재정 규정을 완화하는 독일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독일하고 영국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도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보와 조금 다른 행보이긴 한데,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리품을 챙겨가려면 어떻게 되죠? 예, 강력한 지원이나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은 그렇게 우크라이나 쪽과 상당히 강력한 동맹임을 이렇게 좀 약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금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인데 JP모간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코리아 디펜스,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업종에 대해서 요약을 한 JP모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캡처 자료는 소화백의 그림놀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받아온 캡처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본적인 좀 자료를 말씀드리면 한국 방위산업 주식 목표가를 평균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우선 추천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과 중동 시장이 주요 성장 촉매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현지 생산시설 구축이 유럽 내 수주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는 대량 군수품 보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14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요. 중동은 5조 원 정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 시장 규모가 유럽과 중동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방산업체는 연평균 9조 원 정도 수출을 하는데 이 중에 67%가 폴란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아주 큰 바이어, 큰 손이겠죠.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최선호주로 JP모건은 리포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JP모건 리포트의 자료 정리는 이게 거의 한 2장 정도 됩니다. 2장 리포트 내용의 요약이 2장 정도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3프로팁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JP모건의 방산업종과 관련된 리포트 요약을 한 2장 정도 되는 요약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이 하락을 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달 탐사선 아테나라고 있죠. 현지 시간 6일 남극에서 약 160km 떨어진 고원 몬스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교신이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상태로 착륙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브 알테모스 CEO는 아테나가 목표 착륙 직전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지적한 착륙 타원지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지 시간 6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8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쉽지 않겠죠.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튼 이번에 실패가 이제 결과로 나왔고요. 2단 우주선이 궤도 비행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을 중개한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스타쉽이 회전하기 시작한 뒤 자세 제어 기능을 상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색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순환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가가 오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환경부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경북도 포항시와 배터리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사업이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지자체, 재활용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면서 국내 배터리 순환 이용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수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기도 했죠. 폐배터리 사업은 조금 아직은 조금 먼 시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건설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건설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부진을 이어가던 건설 경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 뭐 어디 지역에 어떤 단지가 뭐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에 가격 상승 이 정도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착공 면적이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5년 1월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720만 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면서 25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만 서울의 건축 허가 면적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34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오다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간 지연됐던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영향을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 이제 추진위가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수도권에 있는 쪽에 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해서 신규 착공이 이제 본격화되는 쪽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착공 지표에서도 수도권의 반등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1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410만 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의 1월 착공은 62만 2천 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지방과 달리 서울 수도권에서 건설 경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고 최근에 매수세도 일부 조금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지방의 특정 단지들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있던 인허가 실적도 공급 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PF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아마 건설 관련된 국내 주택 사업도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건설주가 일단 오늘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쉽지 않습니다. 뭐 건설주가. 근데 주가들은 꽤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사업들도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에 일단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